무슨 날씨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도 이렇게 더워. 그러게 말이에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늦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애들은? 수진이 피아노 가고 수환이는 친구네 갔나 봐요. 둘 다 곧 들어올 거예요. 아니 부엌에는 왜? 이모 시원한 거 좀 드리려고요. 아이고 나 상관하지 말고 어서 챙기고 나가. 아직 시간 있어요. 아이고. 아니 애들 따라 나가겠다고 안 졸라? 우리 애들이 이제 잘났어 이모. 아무데나 따라가겠다고 안 그래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애들 놔두고 어른끼리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목이 안 걸리냐? 결혼한 지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은 부부가 결혼 기념이라고 단둘이 앉아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저는 애들하고 같이 나가는 게 좋은데요. 한서방 생각은 달라요. 애들은 나중에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게 먹게 될 테니까 애들 하지 말래요. 아이고 애비 되는 사람이 냉정하기는. 이 수진이 수아이 들으면 섭섭하겠다. 해외 출장 가서도 애들 보고 싶다고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 가서도 네 생각만 난대? 얘 걔네한테 푹 빠져가지고 설라. 아이고 얘 어서 챙기고 나가. 시간 늦어. 어서. 네. 네, 총무입니다.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장님. 2번이에요. 전화 바꿨습니다. 아이고, 내 그러지 않아도 좀 연락하려던 참인데. 뭐 그 뒤로 이상 없어? 뭐 의사들 뭐 다 진단 내리기 곤란하면 신경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병원 다녀온 괜찮아. 퇴근? 아이고 이거 오늘 약속이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내일 하지? 미국? 무슨 일로? 얼마나 걸리는데? 한 달이라. 이거 어떡하지? 저 사실 말이야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이라서. 금실 좋은 걸 과시하는 게 아니고. 30분이면 돼? 그 자네 지금 어디 있어? 우리 회사 지하실에?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내일 먼 길 떠날 사람이? 이봐요. 네. 여기 저 잔하고 맥주 한 병만 더 줘. 맥주는 필요 없고 잔 하나만 더 줘. 네. 오늘 저 오늘 같은 날 한가해서 여기 올릴 마음하고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심각해 보여. 신경성이라고 내린 진단이 뒤늦게 오진으로 판명된 모양이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자네 혹시 그 저 오은영 씨 소식 들어본 적 있나? 오은영이? 내가 그 여자 얘기를 어디서 깼어? 왜 새삼스럽게 그 여자 얘긴 꺼내? 은영 씨가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 한 보름쯤 됐네. 자네한테 얘기할까 생각도 했네만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 것 같고 해서 짬 잡고 있었지. 이미 오래전에 기억조차 희미한 여자야. 그렇겠지.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입원했어? 암이야. 간암인데 갈 때까지 나간 상태라 손을 쓸 수도 없어. 그 해진 뒤로 처음 듣는 그 여자 얘기를 이런 식으로 듣다니 기분이 좀 이상하구나. 그래 가족은 몇이나 돼? 딸 하나.
남편은 그 나이에 딸 하나 데리고 산다면 우여곡절이 많겠구만. 누군가 은영 씨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뭐 이를테면은 장래에 관한 얘기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아이 문제. 뭐 아이야 뭐 친척 중에서 누가 데려가겠지. 친척은 없어. 아무리 남편 되는 사람들이 친척이 없단 말이야? 자네가 그 아이 좀 맡아줄 수 없을까?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자네 얘기가 좀 지나치잖아. 아무리 좀 과거에 상관이 좀 있었던 여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내가 맡으라니 지나친 얘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남의 애가 아니야. 아니 무슨 뜻이야? 그게 자네 딸이야.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이 농담 아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물론 믿어지지 않을 거야.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랬으니까. 아니 그 여자가 그랬어.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사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10년 동안 종족을 감췄다가 입 다물고 있겠어. 복잡한 사연은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은영 씨는 시간이 없어. 진실만 말하기에도 모자란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꾸며댈 여유가 있겠나. 그리고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은영 씨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기 딸을 자네 아이라고 밝혔다는 점이야. 지금 자네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는진 나도 잘 알아. 그렇지만 그 애가 자네 딸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엔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난 그 애가 임신된 사실도 전혀 몰라. 그 애를 낳고 기른 건 그 여자가 결정한 거야. 난 그 애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이유가 없어. 은영 씨 혼자서 그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 혼자서 애를 만들 수 있는 거냐고. 헤어진 지 13년씩이나 된 여자가 느닷없이 애를 데리고 나타나서 얘가 당신 애요 할 때 어떤 사람이든 당황하겠지. 당당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건 쉽진 않은 얘기야. 그렇지만 회피하려고만 드는 건 비겁해. 이 문제가 내 가정에 던져줄 풍파를 생각해봤나? 물론 그 애가 나타남으로 해서 평온하고 행복한 자네 가정이 파탄은 일겠지. 조용하게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야. 그렇지만 이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저 전화 좀 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입니다. 아,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부장님. 받아보시죠. 여보세요. 4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저 회사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내 지금 대기 중이야. 그래. 그 미안해. 이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지.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데 할 수 없죠 뭐. 그래요. 그럼 집으로 가 있을게요.
새벽 4시 치통으로 잠이 깼다. 어린이 아스피린 6알을 먹었다. 새벽 5시에 나의 치통을 호소하러 아빠 방으로 갔다. 아빠는 냉정하게 내가 치과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마디 하시더니 곧장 잠이 들었다. 새벽 5시 반. 더는 견딜 수 없어 아빠 침대로 가서 나를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 아빠는 곧 괜찮아질 거야. 엄살 떨지 말고 참아봐 하시며 돌아 누워 버렸다. 물론 아빠는 괜찮으시겠지. 아빠는 진짜 이빨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안 웃어? 재미없었어? 왜 엄마? 왜 그렇게 봐? 경아야, 얘기해봐. 무슨 얘긴지. 경아는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지. 왜 그런 얘기를 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돼 있어. 부모는 죽기 싫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고, 자식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드려야 되고. 아우 싫어. 뭐가 엄마가 죽는 건 상상하기도 싫단 말이야. 싫어도 생각해야 돼. 엄만 왜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딴 말을 해?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지 마. 이까지 병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엄마 말 들어봐. 아우 싫어. 듣기 싫어.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일에 지장 많으시죠? 지장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경아 왜 그러니? 화났니? 왜 그래요, 경아? 제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을 꺼냈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네요. 만나셨어요? 네. 놀라죠? 그 사람을 놀라게 하고 혼란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윤 선생님 제 마음 이해하시죠? 경아를 만나보고 싶어 하던가요? 당황해서 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던가요? 누구든 그런 경우에 부닥치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죠. 제가 당사자라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로 한 제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당연히 그 친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부장님 아직까지 계시는군요. 여보세요? 12시가 다 됐는데 퇴근 안 하세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아유, 그럼요. 아우 그럼 너 혼자 울릉도에 가. 우린 제주도에 갈 테니까. 엄마, 아빠가 지난번에 울릉도에 가신다고 그러셨죠? 아빠가 나한테 약속하셨단 말이야. 올해는 꼭 제주도에 가주신다고. 엄마, 울릉도예요? 제주도예요? 그건 아빠가 휴가 받아봐야 알아. 아이 근데 지금 몇 시니? 그런 일을 다툴 시간이야? 아우 얘가 자꾸 울릉도에 간다고 우기잖아요. 글쎄 그런 얘기 나중에도 안 늦어요. 들어가자. 아우 싫어요. 아빠 오시면 분명하게 알아둘 거예요. 아빠 언제 오실지 몰라. 어서 들어가자. 아빠다. 아빠세요? 아빠 이번 여름 휴가에 제주도에 가죠? 아빠, 울릉도에 가신다고 그러셨죠? 저녁 챙길 필요 없어. 아빠 왜 그러지? 화나셨나 봐요 아빠. 아빠 일 때문에 피곤하실 그러실 거야. 어서 들어가자. 여보. 지금까지 회사에 계셨어요? 사무실로 전화 여러 번 했었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돼서.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직 수습이 잘 안 됐어요? 그렇더라도 잠은 자야죠. 당신 잠 안 자고 고민한다고 해결 안 될 일이 해결되겠어요? 어서 건너가세요. 나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자. 곧 건너갈게. 왜 일어났어, 자지 않고. 들어가. 이거만 마시고 내 들어갈 테니. 무슨 일인지 얘기하세요. 나쁜 일이 생긴 거죠? 회사에 인사이동 있었어요? 아니야. 그럼 당신이 잠 안 자고 밤새 고민해야 할 회사 일이 도대체 뭐예요? 여보, 회사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당신 날 믿는다고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나
회사 문제로 이러는 거 아니야. 회사 일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뒤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성실했는지 잘 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믿지. 믿는다고 얘기해줘. 당신 여자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실수를 저지른 건가요? 결혼 전에 알았던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요.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 지금 닥터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무슨 병으로요? 간암이야. 언제 그 사실 알았어요? 어제. 그럼 어제 약속이 취소된 게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어떤 관계였는데 그 여자가 죽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죠? 내가 괴로워하는 건 그 여자 때문이 아니야.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애가 내 딸이라는 거야. 당신 딸이요? 잊어버리지. 그 여자한테 애가 생겼으려고 내 꿈에도 몰랐어. 더구나 그 사람을 안 것은 당신하고 결혼 전 일이고. 틀림없이 당신 딸이에요? 그 여자가 애매한 당신을 끌어들여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딸이 아니라는 걸 내 딸이라고 거짓말을 꾸몄을 그런 여자는 아니야. 싫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가족을 소중히 하는지 알지? 나도 이런 문제로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굳이 변명을 한다면 그 여자는 결혼 전 일이고. 결혼 전에 일이라는 걸로는 아무 얘기도 못 돼요. 그렇지만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 당신이 충격이 얼마나 받았을지. 그 여자를 사랑했나요? 사랑했어요? 한땐 결혼할까 생각했던 여자였어. 그럼 사랑했군요.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은 사랑보다도 뭐랄까 의무 같은 거였다고 생각했어.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게 이성적인 여자는 못 돼. 그러다가
이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어. 그런데 왜 헤어졌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하나 좋은 적을 감췄기 때문이야. 이해가 안 되는군요. 당신 애까지 가진 여자가 어떻게 종적을 감출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 어떤 여자였어요, 그 여잔? 닥다윤이 인턴으로 병원에 근무할 때 보조간호로 일하던 여자야. 고아원에서 자랐고 물론 가진 거라고 하나도 없는 여자였어. 냉정하게 계산하면은 내 배우자가 못 되는 여자였어. 고시에서 몇 번 낙방해서 처절에 빠져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계산에 넣어서 여자를 사귈 여유가 없다고 할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고 2년이나 교제를 했지. 당신이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건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게 문제가 되는 건 당신이 그 여자한테 애를 갖게 했고 그 애가 지금 우리 집 울타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애까지 임신시킨 남자가 여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 얼굴로 날 만날 수 있었죠. 당신을 만난 건 30살이 다 돼서. 30살이 다 됐으니 그런 과거쯤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스쳐 지나간 여자에 있으려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그런 스쳐 지나간 여자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흥분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뒤 한 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어.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배신한 일이 있어. 그 흔한 출장에서도 당신 얼굴 떠올리고 그 유혹들을 다 물리쳤다고. 그 여자는 결혼 전에 만난 결혼 전에 일이라는 걸 강조하지 말아요. 결혼 전에 일이라는 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날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요. 그래요. 당신한테 지금껏 속고 산 기분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말, 내게 보여준 행동, 그 모두가 가짜인 것 같아. 엄마는 밥 생각 없으시대요. 아빠, 엄마 왜 그래요? 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 신경 건드리지 말고 말 잘 들어. 그리고 너 저 방학 중이니까 넌 설거지 정도로 할 수 있잖아. 알았어요. 아빠,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너희들이나 천천히 먹어. 네. 아빠 엄마 둘이 싸운 거지. 어른들이 돼가지고 왜들 싸우고 그러지? 어서 밥이나 먹어. 여보, 당신이 이렇게 화낼 줄 알았으면 얘기 안 했어. 당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내 마음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난 천사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라고요.
적어도 천사가 아니더라도 얼마쯤은 날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어서 그 불쌍한 여자를 만나보고 당신 딸을 집으로 데려오자 할 줄 생각했어요. 여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날 괴롭히질 않았을 거예요. 결혼 전이건 후건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게 저질러진 일이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위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네, 총무부입니다. 기다리세요. 부장님, 2번이에요. 네. 나야. 지금 공항에 나와 있는데 듣고 있나? 예. 은영신 시간이 없어. 최대한 길게 잡아야 2~3개월.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내 말은 자네가 책임을 미루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애한테 무관심한 걸로 화풀이하지 마라. 애한테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걔도 수진이 수환이하고 똑같은 자네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봐, 자네 듣고 있나? 다녀와. 절에 가신다더니 웬일이세요 뭐? 아니 절에 가려고 챙기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 수진이가요? 그래. 수진이가 뭐라고 전화를 해요? 우리가 저 아빠랑 싸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다고 그러더라. 무슨 일이냐? 보나만 하죠. 어제 회사 일 핑계 대고 약속 못 지킨 것 때문에 바가지를 긁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은영신 시간이 없어. 최대한 길게 잡아야 2~3개월.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당신한테 지금껏 속고 산 기분이에요. 당신이 그동안 내게 했던 말, 내게 보여준 행동, 그 모두가 가짜인 것 같아요. 자네가 책임을 미루고 있을 시간이 없네. 내 말 뜻 알겠나? 내 가장 친한 친구 나이겔이 어젯밤 내게 코가 너무 크다고 놀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코에 대해 연구하는 데 30분이나 걸렸다. 네, 들어오세요.
조금만 나가 있을래? 좀 앉으시죠. 앉으세요. (13년) 만에 이런 꼴로 만나게 되는군요. 물론 애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추궁하러 오셨겠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미안해요. 아무리 추리를 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종장을 감추고 나서 이제 와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지고선 아이를 가진 걸 몰랐단 말이야. 그때 일은 누구보다 당신 어머니께서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신다고? 그래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천년만년 사실 것 같더니 죽음 앞에선 별 수 없으셨군요. 아니, 은영이가 애 가진 걸 어머니가 아시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럴 리 없어. 이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한테 가졌던 기대, 꿈, 모든 거려. 청상에 혼자 되셔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그분한테 당신은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아들이 인류대학 법대를 진학했을 때 그분은 세상에 아들 가진 사람 당신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아들이 고아에다 학벌도 변변치 않은 외톨이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렇잖아도 2번씩이나 고시를 실패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아들의 장래를 망치겠다고 걱정하실 밖에요. 어머니 단 한 번도 은영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 대단한 분이죠. 아들하고는 눈곱만큼도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날 당신 옆에서 떼어놓은 분이니까요.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분이 느꼈던 절망도 이젠 이해가 돼요. 그걸로 아들의 인생은 끝장인 것 같으셨을 거예요. 아이를 지우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잔인하려고 상상도 안 돼. 당신한테는 언제나 자애로운 어머니셨으뇨.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이 내게 했던 그 혹독한 말과 행동, 그걸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난 어머니 피해가서 아이를 낳을 결심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당신은 고시를 포기하고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더군요. 난 당신이 결혼해서 떠나버린 줄로 알았어. 그래요. 그랬겠죠. 다신 어머니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시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서럽게 경아를 낳았지만 한 번도 그 애를 낳은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 애는 나의 모든 것이 돼줬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행동을 옳지 못한 거였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내게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당신은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애를 나한테 떠맡기려는 것도. 난 당신이 경아를 맡아야 한다고 억지 부리지 않아요. 경아로 인해서 당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불안은 이미 시작됐어. 경아는 아빠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애예요. 당신한테 사실을 아는 건 이 세상에 그 애 하나를 던져놓고 죽는 게 두려워서요. 당신이 그 애한테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되어준다면 눈을 감는 게 조금은 수월할 것 같았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당신한테는 그 일이 간단할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간단하진 않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그 애가 나한테 사슬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아저씨, 우리 엄마랑 잘 아세요? 잘 모르는데. 안 마시니? 아저씨는 우리 아빠 친구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 같아서요. 맞죠? 글쎄, 뭐 친구랄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아빠를 아시죠? 조금.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빠는? 엄마가 얘기 안 해주시디? 엄마는 얘기하는 건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았나요? 글쎄. 엄마는 제가 웃을 땐 아빠하고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빠는 약혼 중에 등산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다죠? 가끔 아빠를 생각해요. 어떤 분일까? 엄마는 언제부터 아팠니? 지난 봄부터요. 엄마는 너무 과로를 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엄마가 뭘 하길래 과로해?
기사 식당이요. 엄마는 식당을 새로 낸 뒤 밤낮 없이 일만 하셨어요. 우리도 곧 부자가 된다면서 조금만 참자고 그랬어요. 쭉 서울서 살았니? 춘천에서 살다가 작년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전 거기가 좋았는데 엄마는 절 공부시키려면 서울이 좋다고 그러셨어요. 공부는 잘해? 네, 어느 과목을 제일 잘하지? 산수요. 엄만 그것도 아빠를 닮아서 그렇대요. 엄마가 아저씨 부르신 거예요? 아저씨 불러 절 부탁하신 거죠? 널 부탁하다니? 의사 아저씨가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엄만 절 누구한테든지 부탁해놔야 안심이 되신 거예요. 엄만 자기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무서워요, 전.
여자랑 애들 만났겠죠. 어떻든가요? 애는 당신 닮았어요? 여보. 됐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요. 서재 당신 잠자리 해놨어요. 뭐야 이혼? 아빠는 오늘도 서재에서 주무셨단 말이야. 아빠가 서재에서 주무시면 이혼하는 거니? 창길네 엄마 아빠도 따로따로 자더니 이혼하더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주에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또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어요. 네 나이도 내일 모레 40이야. 40 아니라 50이라도 데려온다고 어떡해요. 너 그런 얼굴하고 전주에 내려가 봐라. 당장 네 어머니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하고 짐작하시지. 한서방 얼굴 마주대하고 있는 거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들 너보다도 더한 일도 참고 살아. 어? 에이구, 그동안에 한서방이 너한테 너무 잘해줘서 네가 그냥 엄살이 너무 심한 거야. 이문 지금 누구 편이세요? 한서방이 그러고 싶어서 그리 된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없는 일로 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간일로 이혼이라도 할래? 결혼한 후에 널 배반하고 바람 핀 일도 아니고 어? 어떡하겠니? 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조용히 수습을 해야지. 조용히 수습하라니. 어떻게 이모? 요즘은 그냥 생판 남의 자식도 입양에다가 잘 키우더라. 아, 남편 자식이면 남도 아니잖아. 이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치가 그렇지 않니? 생판 남의 자식은 저 데려다 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여자한테서 난 남편 자식을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대해요? 그것도 생각 나름이야.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한다. 네 이모부가 생전에 바람이라도 피워가지고 애라도 앵겨 낳았으면은 늙음하게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이모는 신앙심이 깊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전 그렇게까지 자비로운 마음 못 가졌어요. 혼자 애를 낳아서 10년 넘게 산 그 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남편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때 그 여자 모진 고생 다 했을 거고, 같은 애비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 애는 수진이 수환이 애비 사랑받고 자랄 때 어떻게 자랐겠니? 그만해 이모. 그 여자 애도 생각하는 조차 싫어요. 자식 가진 사람이 마음 독하게 먹으면 네 자식한테 애가 돼.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까지 미워한다면 그 마음 너무 모진 게야. 총무부죠? 부장님 계세요? 외출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따 다시 전화 걸죠.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여기 입원해 있던 환자 어떻게 퇴원했어요. 퇴원이요? 아니 그 상태에서 퇴원이 돼요? 환자가 퇴원을 고집했어요. 어젯밤 상태가 악화돼서 서둘러서 퇴원하신 거예요. 아유 이걸 어떡하면 좋니? 아유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아유 왜 의사가 이렇게 안 오니? 응? 아이고 참, 아이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전화를 해야 되겠. 어? 아이고 이제 오나 보다. 네 나가요. 아 환자가 숨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 참. 아 왜 보고만 계세요? 강신제라도 한 대 놔주셔야지. 아저씨, 무서워요 아저씨. 엄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오늘도 늦으시는 거예요? 왜 또 안 자고 나와? 아빠는 요즘 왜 맨날 늦게 오세요? 회사 일이 바쁘시대. 거짓말.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고 알아요. 쬐끔한 게 알긴 뭘 알아. 엄마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야지. 아, 참. 아유, 왜 의사가 이렇게 안 오니? 아유,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아유, 왜 보고만 계세요? 강신제라도 한 대 놔주셔야지. 거짓말. 아,
정신이 든 거예요. 날 알아볼 수 있겠소? 네, 총무부입니다. 부장님 좀 부탁합니다. 부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출근은 하셨어요?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 실례지만 어디세요? 아니요, 이따 다시 전화 걸죠. 왜 그러고 서 있니? 엄마 전화하는 거 처음 구경하니? 엄마, 아빠 회사에 안 계시대요? 수환이 너 수영장 간다더니 안 가? 그리고 수진이 피아노 연습 안 할 거야? 경아야, 그만 가자. 지금 어디쯤 갔을까요? 사회바다에 아직 도착 안 하셨겠죠? 아저씨! 울지 마라. 경아야, 일어나. 다 왔어.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아저씨. 그래. 회사에도 출근 안 하셨더군요. 전화 한 통화 거는 것도 어려웠어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걸 추궁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은 수진이 수환이 두 아이 아빠예요. 당신이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애들이 불안해하리라는 거 생각 못해요? 제 엄마를 잃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아이도 있어.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못 돌아가. 난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없었던 일처럼 눈 못 감아요. 어설픈 인도주의자 흉내를 내며 남의 아이를 내 자식처럼 기를 자신도 없어요. 그럼 피의자에 할 말이 더 없겠군. 그 어린아이가 이 창밖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등을 돌리고 결국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는 끝나는데 정말 살다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메로드라마는 영원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정말로 오늘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는 바 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덕여대의 이윤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근우 선생님, 가정법률상담소의 엄신자 선생님,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신 김영애 씨 나오셨습니다. 참 속도 좀 많이 상하시고 그런데 도대체 그 인숙 씨는 그 아기를 정말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글쎄 그 인숙이 그 극중 성격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실이 너무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애기 엄마가 죽고 하기까지가 불과 며칠 사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느끼신 기분은 그 인숙 씨가 어떤 거였습니까? 황당할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할 것 네. 같았습니까? 참 이 황당할 것 같다 그러시는데 과연 이 그 첫사랑은 말이죠. 이걸 꼭 그렇게 영준 씨에게 알려야만 했고 또 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지 그때 그 알릴 때 그 여자는 어떤 심리 상태였을지 이윤숙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입장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처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여성의 입장의 감각이라면은
그 인숙 씨 같은 그러한 그 처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쪽은 죽음을 앞에 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고아로서 그 피 맺힌 생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서럽게도 남편하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권고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 아이를 자기 힘으로서 열심히 기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이제 막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또 자기와 똑같은 고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킨다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서러웠을 겁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고시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에서 키웠던 아들이 낙방을 했을 적에 뜻하지 않았던 이러한 그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아들하고는 거리가 먼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 며느리가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지 않고 보내려 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과 결국은 죽어가면서 내가 고아로서 살았던 서러운 과거를 이 아이에게는 남기고 싶지 않다는 그 애틋한 그 모종이 결국은 그렇게 강한 여자로 하여금 약하게 했고 또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지켜보고자 하는 간절한 그 모성이 그이로 하여금 그 남편에게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려주는 애기지만은 이 남편 입장은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거든요. 이 남편은 이때 어떤 심리 상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깜짝 놀라겠죠. 자기는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그다음에 이제 남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당시로서는 자기가 거절받았던 것이거든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사라졌던 거니까 사실은 그 부인하고 이 얘기를 나눌 때도 자기는 결혼을 하고자 했던데 부인이 일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단 말이죠. 그게 자기 어머니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이분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좀 분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좀. 그럼 지금까지 입을 다물다가 왜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또 내 가슴에 못을 박는가. 막 그런 생각이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게 조금 진정되면은 조금 당혹해질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또 형성해 놓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다가 새로운 멤버를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이제 전체 그 구조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 깨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심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말고 자기 가족 내에서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그 새로운 멤버가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데 이거는 전혀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멤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남자만 하더라도 자기 책임 양이고 그것이 자기가 받는 인과응보일 수 있는데 이 부인은 정말 이 부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인 누구나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하면 이게 소설에나 있었던 일이고 영화 얘기지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겠는가 하는 것을 그부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과연 그랬을까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 부인에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남편만은 모든 다른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부인하기에 크기 때문에 이걸 더 거부하는 반응이 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방청객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경우라면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왜 못 받아들이십니까? 그 이제 그 자녀도 둘이 있지만 또 하나가 들으면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경우라면은요 남편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자식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13년 만에 그런 얘기를 부인한테 했는데, 부인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지만은 13년 동안 진심으로 남편이 사랑을 해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좀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또 엄마가 간암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잘 받아서 가정에 좀 불안은 있겠지만 잘 키웠으면 좋겠고, 남편 되는 사람이 좀 아내에게 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가정은 웬만큼 화목할 것 같아요. 자, 남자분, 자, 저런 경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경우 같으면 제 집사람이 알았다면 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어떤 큰일이 생깁니까? 뭐 제 아까 보니까 한 40대 정도 넘으신 분인데 제 인생이 만약 그때 됐으면 제 인생 후반기는 아주 평화는 다 깨지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어떤 그 이모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2차로 생각하고 우선 1차로 내 집안에 아니면 주변에 편히 양육을 시킬 만한 데를 우선 찾고, 정 안 될 경우는 아까 그 이모 같은 분한테 부탁을 해서 뒤를 봐줘서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게 저 자신을 위하고 제 집안을 위하고 걔를 위하고 그게 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이크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여지껏 살아온 저희가 남편께서 부인한테 너무나 잘했다고요. 가정적으로나 부인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러니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딴 데다가 그 아이를 양육한다면은 아무래도 남편께서 거기를 안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분은, 옆에 분이요. 저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요. 네, 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남편이 말이죠, 아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나도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럴 때 이렇게 그 버티는 거, 이때 이 남자에게 어떤 심정이고 또 그 정당화될 수는 있는 건지요? 근데 지금 이제 방청석에 앉으신 여러 주부님들이 모두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참 남편이 편하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은 그렇지만은 정작 나한테 닥치면 그게 또 태도가 돌변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뭐이 아픈 것을 내가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가슴 아픈 거하고는 다소의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남편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안 들어가겠다 하는 이제 그 비장한 각오를 표시하는 건데, 그거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보다는 부인으로 하여금 막 이런 기정사실을 빨리 어떻게 좀 수습하고 알아달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호소, 막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경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냐?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냐? 엄 선생님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아기 하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무리 그 친부모 같이 행동하려고 하더라도 그 은연중에 그 내 아이 가리지는 않지만은 그 태도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쪽에서도 보면 혹시 내 부인이 우리 아이들하고 사이에 얘를 차별 두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이렇게 엿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인 쪽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내 남편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색함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 가족 구성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쪽에서 다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걸 수습을 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나 그 상황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로 하니까 뭐 양해를 해야 된다 어떻다 그러지만은 딱 감정적으로는 그게 싫은 것이거든요. 싫다는 것은 가령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음식이 막 얹히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는 감정 상황인데 그런 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아주 자비롭게 그걸 양해를 하라. 그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 극중에서도 부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는 보통 여자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일단은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거부를 해요. 이제 아, 이런 거는 나한테는 안 일어나야 될 건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만은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밀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다고요. 아, 할 수 없구나.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용을 하게 된다. 수용을 하면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수용을 하면 이제 그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은 가령 자기는 수용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력 또 눈이 있으니까 주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를 갖다 놓고 학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가정을 한다면 마음이 넓은 주부 같으면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좁은 그런 그릇이라면은 오히려 그건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딱히 이 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막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자. 아니면 아까 저게 그 남자분이 한번 그 소개를 하신 것 모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중간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받아들이는 막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경아라는 애가 사춘기 소녀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기존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어머니를 잃어서 또 충격이죠. 아버지가 새로 생겨서 충격이죠. 또 새로운 동생들이 생겨서 충격이죠. 그 나이에서는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완충적인 중간 과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상담하는 중에 이런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딸만 있는 그 남편이 모르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바깥에서 자라다가 그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그 생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와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뭐 별로 그렇게 새삼스럽게 느낀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희 상담 사례에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건에 맞춰 보면은 그 남편의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고 부인으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와 있어서 다 우리는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한 가지 또 바라고 싶다면은 어른들이 빨리 수습돼야 그 나머지 그 세 아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합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13년 동안을 이 남편이 충실하게 가정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은 지금 말들은 피차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쉽사리 또 화해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그 김영애 씨는 말이죠. 이런 걸 주변에서 좀 이런 경우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 들으실 때 대체적으로 어떻든가요? 다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든가요? 아니면 끝내 거절당하든가요? 글쎄 이 경우는 다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기 엄마가 죽고 그리고 전혀 피부치라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이론하고 직접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만한 여자와 그러니까 인숙이와 그 남편 같으면은 충분히 잘 되리라고 믿어요.
네.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네. 사람이. 까지는 이 집안의 아이들 남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얘네들로서도 누이가 될 수 있고 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과연 내 누이와 내 언니로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집안 전체를 누가 카운슬링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누가 좀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기관은 구체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결혼 문제 상담을 하시는 그 카운슬러도 있고 또 저희 정신과에서도 그런 결혼 문제를 많이 정신과에서도 하시겠고 또 심리학 하게 된다. 교수님도 네. 하실 수 있겠고 네. 요즘에는 또 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두 내외의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그 서포트를 좀 빨리 좀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쉬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두 분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극중에 보니까 남편이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인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그 자세가 상당히 그 고민이 진지하거든요. 헛보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상당히 진지한 네.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진지한 자세의 바탕이라면은 부인도 뭐 신뢰를 곧 회복하리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 남편이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외골수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러한 데서 오는 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신뢰로서 부부의 사이에서 신뢰가 깨진다는 건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깨졌다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원망이랄까 그러한 그 마음의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부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힘든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선생님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예전 같으면 이게 문제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게 멈칫 들거든요. 이게 참 뭐 들으시면 불쾌하신 말씀,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예전 같았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변화, 또 그 여성, 남성, 무슨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사회의 변화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저희 연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말 안 하고 정말 가슴을 태우면서 혼자서 눈물을 삼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딱 받아들여야 될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의 여성이라는 성이 아니라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남녀 동등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해보지도 못했던 시대에는 이것은 도저히 얘기도 안 되는 얘기거리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여성의 그 핵가적으로 오는 그 자기 주장의 뚜렷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되려 요새는 부권의 포기라고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월급이나 갖다 주고 집안 살림이라든가 돌아가는 건 다 여자들이 해나가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저 밖에 활동만 하고 밖에서 그저 월급이나 갖다 주고 골치 아픈 문제는 다 여자들에게만 떠맡기면 된다. 이런 사회의 풍조가 많이 이렇게 성행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그 주부가 아이를 받겠냐 안 받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 선생님이 저 말씀 듣고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뭐 한참 그 무서운 성병 때문에 좀 주춤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그 남녀 관계를 쉽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경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다른 가정에는 없다고 볼 수 없고 또 지금 사회 그 추세로 봐서는 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녀 관계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김영애 씨, 사실 이게 드라마 많이 하시면서 이런 역할 많이 하셨죠. 저 부인 쪽 역할도 해보셨을 거고 저쪽 또 첫사랑 쪽 그런 역도 다 해보셨죠. 그 심리 상태가 그때 어떠시던가요? 그 역을 하시면서.
글쎄 저는 연기자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본을 받으면요. 제가 할 배역의 그 성격에 저를 뭐라 그럴까 합리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경아 엄마 역할을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냥 혼자 생각으로 아기를 낳고 예. 키우면서 그때마다 제 자신을 그쪽에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 우리가 무슨 해결을 찾는 건 아니고 문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부들 지금 시청자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또 이와 비슷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또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윤숙 교수님부터 쭉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차피 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념을 하시고 그러한 경우에는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은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사랑과 그 종교,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그 아이도 엄마가 없는 그 불쌍한 아이 그리고 내 남편이 혈연인 그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키운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견디기가 어렵다면은 중간에 그 누군가를 두어서 이모든 의사든 그 두 분을 두어서 항상 상의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뭐 그런 점을 좀 이런 상황을 수습할 때는 하여튼 목표가 건강하게 가령 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깨려고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뭐 돌아가지 않으면 될 일인데 우리가 고민하고 어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뜻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유사한 그 상황에 계시는 어떤 분들도 우선은 가족의 행복한 유지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물론 남편도 분하겠고 부인도 분하겠고 각각 다른 원인으로 분하긴 하겠지만은 그 분노를 스스로 자신에게 용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분하다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타인을 원인 지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거든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분노를 용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두 가지를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매듭을 지은 사람이 풀어야 되겠어요. 네. 예, 그거는 남편이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남편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가령 그 종전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됐다 하는 이 상당히 그 요새 생각할 수 없는 좀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소극적이었더라도 지금 이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 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피해라면 피해죠. 부인은.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에게는 가령 결혼 이전에 생겼던 일을 너무 집착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한 것,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나와 만나기 이전에 한 어떤 행동은 그거는 서로 간여할 문제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조금 강하고 가진 쪽에서 양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두 부인을 놓고 생각을 하면 한쪽은 죽어가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이쪽은 아직은 그렇게 살고 그래도 또 행복한 남편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강한 쪽에서 베풀어야지 약한 쪽에서 획득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엄 선생님. 네, 저도 저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자신들이 문제를 삭히기에는 너무 감정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남편 되시는 분도 과거에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남편으로 받는 충격을 부인도 좀 생각하면서 내 충격만큼 내 남편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무슨 상담기관이라든지 각자가 좀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를 의견을 좀 조언을 받는 그런 방법을 부인과 남편이 좀 취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전 이 토론을 쭉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과연 이 남자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지만 여자에게 이런 문제, 내 부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다고 하는 이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 과연 이게 꼭 남자의 문제만이냐, 그래서 한번 뒤집어 생각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사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